채무 조정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채권자가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 폐업 신고를 꼭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행여나 한두 군데에 연체된 게 있어서 덜컥 가압류라도 들어와 버리면 거기서도 못 빌리니까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그걸 몰라서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 지금 하는 게 좋은가? 나중에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얼마나 연체되면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한가?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다른 제도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제도가 신보기에서 추진하는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신보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고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신보기에서 하는 채무 조정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이 90일 기간이 독촉 추심을 90일 동안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만들어서 30일만 연체가 되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신속 채무 조정인데, 이 경우에는 30일 내에 연체, 그러니까 단 며칠만 연체가 되어도 신속 채무 조정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는 연체가 되지 않은 사람도 신속 채무 조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연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연체가 안 된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해도 되고, 연체된 사람이 신청을 해도 되고, 그 기간도 관계가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때는 연체 후에 언제 신청하느냐가 아니라 연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채무조정 워크아웃을 가려니까 90일 동안 독촉과 추심의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사전 채무조정이나 신속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9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금 탕감이 안 되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이자 다 분할 변제해서 내려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죠. 변제하는 금액이 부담이 크니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연체 전에 해도 할 수 있고 연체 후에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연체 전에 하는 게 낫죠. 보시는 분들 중에 연체가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하루만 연체되어도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문자가 날아오는데 법 조치를 하겠다, 자택 방문 예정이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할 것이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할 것이고 가압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문자가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본인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이게 힘드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채권자가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가족들한테 소문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시고, 내 월급이나 재산에 가압류가 덜컥 돼버리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거래 대금을 못 받거나 재산 처분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이것도 부담이 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몰라도 어차피 할 거라면 연체되고 괜히 고생하고 하는 것보다는 연체 전에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빨리 받아버리면 압류, 가압류를 막아주니까 채권자 얼굴 볼 일도 없이 신속하게 채무 탕감을 끝내고 절차를 종결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일한 만큼 돈 버는 직업 있죠. 이런 직업인 경우에는 소득이 낮을 때, 실적이 적을 때, 방금 이직했을 때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 고정된 월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반대로 배달 업무 하거나 택배 업무, 일용직, 골프장 캐디, 보험, 영업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개인회생 좀 알아보셨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비례해서 변제를 하시는 거니까 변제하시는 게 부담이 크시다면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는 게 낫죠. 내가 그 직종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거래처나 고객을 많이 쌓아버리면 실적이 늘어나고 급여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근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니까 소득이 많이 높아진 다음에 신청하면 좀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나 배달일 같은 것을 방금 이직했거나 방금 시작했을 때, 그럴 때는 아직 일도 익숙하지가 않고 거래처도 별로 없고 방금 시작했으니까 급여나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청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방금 이직했을 때, 방금 사업자를 폐지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럴 때가 좀 유리하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득이 낮으면 어차피 조건부인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영상에서 다 할 말은 아닌데, 나중에 소득하고 인센티브가 많이 늘어나서 높은 소득으로 통과할 바에는 차라리 초반에 소득 낮을 때 조건부 인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 통과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요게 월급 낮을 때 통과하면 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초반에 소득이 낮을 때 통과하는 게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번째,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될 때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자영업의 특성상 매출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작년에는 매출이 많아도 올해는 매출이 적을 수도 있죠. 회생법원에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난 몇 년치 월급을 무조건 평균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평균이 많이 내려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금의 낮아진 소득도 법원에서는 많이 고려하고 참고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내려갔을 때 좋은 시절 다 지나갔고 장사해도 돈이 얼마 안 된다, 요 시기에 신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입니다. 대신 법원에 대해서 지금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소명을 잘 해야겠죠. 다섯 번째, 개인 사업자를 그만둘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가? 폐업 신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개인 사업을 그만둔 사람은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개인회생을 받아주겠다,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폐업 신고를 꼭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 말로는 개인 사업을 그만두고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취업했다고 하면서 그 장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취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둘 다 해도 되는데 그러면 소득이 전부 다 합산이 된단 말이죠. 월급 받는 거 200만 원에 개인 장사 폐업 신고 안 하고 계속 장사해서 소득이 계속 많이 나와버리면 이 모든 소득이 합산이 되니까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꼴이죠. 그리고 그렇게 소득을 은닉하려고 했던 게 정도가 심하다, 사기성이 심하다, 이러면 개인회생이 기각까지 될 수 있으니까 사업 소득을 은닉하거나 숨길 목적이었다면 이건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돌려막기를 한참 한 후에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몇 년간 돌려막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연체되기 직전에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 탕감받든 그 뒤로 몇 년간 돌려막기를 더 하다가 개인회생해서 탕감받든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거죠.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몇 년 동안 돌려막기 한다고 허송세월하고 몸고생하고 마음고생한 게 그게 아깝다는 뜻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매달 말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변제를 못 해버리면 갱신이 안 되거나 추가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랴부랴 급하게 2금융권, 3금융권, 대부업 이런 데 전화해서 문의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 기존 카드값이나 은행을 변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죠. 행여나 한두 군데에 연체된 게 있어서 덜컥 가압류라도 들어와 버리면 장사나 월급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빌린 거니까 어떻게든 변제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이겠죠. 일반인들은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들에게 남의 돈 뭐 함부로 빌려 쓰고 뭐 탕감받고 이러면 개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채무자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그런 채무자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어떻게든 내가 빌린 돈은 갚아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되지도 않는 돌려막기를, 실현 가능성 없는 돌려막기인데 몇 년 동안 돌려막기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죠.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배달하고 알바하고 투잡 뛰어서 돈 벌어가지고 매달 말에 돌아오는 카드값이든 이자든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열심히 변제를 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제 1억을 빌려서 그 1억 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쓰고 호강 실컷 하시고 개인회생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억울하진 않지, 내가 호강한 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맨 처음에 생활비 부족해서 빌렸던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걸 못 갚아서 몇 년 동안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대출 수수료나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채무가 1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채무는 1억인데 돌이켜보니까 뭐 어디 쓴 데가 없어, 밥만 먹고 간신히 살았어. 이렇게 몇 년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알아보시니까 그 사이에 고생하신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채무는 늘어나기만 했으니까. 몇 년 동안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 탕감을 하든 지금 채무 탕감을 하든 뒤에 가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몇 년을 아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만 확보하면 새 출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일곱 번째, 가족들 돈을 빌린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장 비추천합니다. 보통 채무자들의 시간 순서를 보면 은행이나 카드에서 빌려 쓰다가 그 돈이 막히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데에서 빌려서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연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도 못 빌리니까 부모, 형제, 배우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변제하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내 부모, 형제도 더 이상 돈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알아보시거든요. 부모, 형제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의미 있는데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채무 변제하고 수수료 더 내고 또 새로운 거 빌려서 변제하고 그냥 돌려막기의 일환으로 쓴 거잖아요. 아닌 말로 그 부모, 형제나 배우자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그렇게 다 날리게 된 건데 그 사람들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닌 말로 채무자가 가족들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 하다가 개인회생을 하나, 그거 안 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하나,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괜히 부모 형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힘들게 모은 돈을, 그 돈을 내가 써가지고 탕진한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반대로 부모 형제가 모은 돈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분들도 돈이 없어서 은행이나 카드에서 빌려서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 근데 내가 그 돈 받아서 돌려막기 하다가 다 날렸다. 이러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개인회생 파산하면 끝날 일인데 가족들이 빌린 돈은 내가 회생 파산한다고 탕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생 파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줄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히려 현명한 채무자라면 나 혼자 안고 죽는 게 낫죠. 배우자든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든 간에 어차피 내 신용은 망가졌으니까 나 혼자 끝까지 대출을 받아보겠다. 너희 신용은 최대한 깨끗하게 보존을 해봐라. 그래야 내가 채무 탕감받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신용카드가 필요할 때, 새로운 대출이 필요할 때 너희가 그때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혼자 안고 죽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죠. 8번째는 뭔가 처분할 게 있거나 정리할 게 있는 사람은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채권자 중에 하나라도 연체가 되면 줄줄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가압류 하나라도 되면 그때부터는 재산 처분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거나 처분하면 나중에 청산가치 반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처분을 알아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서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뭔가를 정리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걸 감수하시기로 하셨다면 줄줄이 가압류 되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아까운 세월 다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이든 워크아웃이든 내가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